자, 6장에서는 그 매치 필터와 레이더 앰비기티 펑션이라는 거가 두 개가 나옵니다. 매치 필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쭉 했는데요. 시험에도 나왔지만 매치 필터는 화이트 노이즈 분포는 가우시안이건 유니폼이건 관계없습니다. 화이트 노이즈 환경에서 SNR을 최대로 해주는 출력 SNR을 최대로 해주는 필터가 매치드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같은 형태로 이렇게 출력을 구하고 코시 시버르츠 부등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SNR을 구했고 6.2절은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결론은 매치드 필터가 결국에는 크로스 콜레이션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치드 필터가 LFM 우리 신호가 만약에 리니어 FM인 경우에 이것을 매치드 필터에 넣었다고 하는 게 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단은 그렇고요. 뒤쪽에 그 앰비기티 펑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레이더에서만 나오는 얘기인데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6.43식이 레이더 앰비기티 펑션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자세히 보면은 이게 지금 두 개의 2차원적인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가로축은 이게 타우와 FD의 함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T는 지금 ST가 어떤 레이더의 웨이브폼이다라고 하면 ST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타우가 들어가고요. 타우가 가로축 또는 세로축, FD가 가로축 또는 세로축. 보통 가로축을 타우로 쓰고 세로축을 FD로 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요거의 절대값이 아니고 이게 이제 두 개를 곱한 것이니까요. 거기다가 역풀이의 변화는 비슷하게 이렇게 돌렸죠.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이그젠플을 보면은 ST가 주어지면, 즉 레이더의 웨이브폼이 주어지면 우리는 앰비기티 펑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앰비기티 펑션 식을 보면은 요 그 지금 FD 요게 지금 2파이 FDT가 되어 있죠. 그래서 FDT가 값이 1이거나 0이거나 또는 1이거나 2거나 FD 곱하기 T의 값에 따라서 이게 그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FD가 결국에는 주기함수가 되겠습니다. FD 측에 따라서요. FD 축에 따라서 주기함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우도 역시 지금 T 플러스 타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어떤 주기를 가지는 함수를 보냈다고 하면 이 주기에 따라서 이 ST도 주기함수가 되므로 타우도 타우의 어떤 주기를 가지는 앰비기티 펑션이 주기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으로 가서 보면은 그 전에 여기 특징들을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앰비기티 펑션의 특징들이란 거는 첫 번째 00에서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0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최대값 또는 주기함수인 경우에는 최대값이 여러 개가 생기겠지만 어쨌거나 00에서 제일 큰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시메트릭이 되겠습니다. 가로축, 세로축 다 시메트릭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탈 볼륨, 왜냐하면 이게 3차원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이거의 면적이 아니고 최적은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내용이 다음 특성이 되죠.
자, 그래서 이그젠플을 아까 여기서 한 펄스에 펄스 하나에 보면은 싱글 펄스에 3D 플랫이 이렇게 됐죠. 역시 가로축을 딜레이로 하고 타우로 하고 세로축을 도플러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싱글 펄스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지금 이그젠플이었고요. 싱글 펄스가 아닌 경우 이렇게 연속적인 펄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축이 딜레이 타우고요. 세로축이 도플러 주파수 FD인 경우에는 여기 요만한 이러한 앰비기티 펑션이 있고요. 여기 지금 2가 돼 있죠. 펄스 위스가 2초. 여기서는 펄스 위스에 따른 게 아니라 타우가 결국에는 여기서 이만큼 가는 PRI에 결국에 종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기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앰비기티 펑션이라는 게, 그래서 가로축 세로축 전부 주기함수가 되죠. 똑같은 게 전부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존재하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네모는 편의상 그림을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똑같이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이런 펄스를 보냈을 때 최대 측정 가능 거리는 바로 PRI에 따르게 되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대 측정 가능 거리는 이 PRI에 따라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타겟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안에를 하나의 박스를 벗어나면은 측정이 안 된다. 여기서도 도플러도 마찬가지로 도플러도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어떤 도플러 주파수, 최대 도플러 주파수를 벗어나면은 다른 도플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측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앰비귀티 펑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레이더 파형을 봤을 때 그 파형이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하는 그 측정 도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레이더 파형이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하는 측정 도구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네모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넘어가면은 다른 파형으로 착각을 한다.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게 1장에 나온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요거는 삼각 파형을 갖다가 시도를 해본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리니어 FM의 앰비귀티 펑션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만, 이것도 역시 컴퓨터로 아마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텐데 결론만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콘투어 플러스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비슷한 파형을 가지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옆에 거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고요. 네모가 상당히 아까 전 거보다는 커졌습니다. 조건은 뭐냐 하면 모든 앰비귀티 펑션의 볼륨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녀석의 볼륨이나 사실은 같을 텐데, 얘가 이렇게 가로 누워 있지 않고 약간 세로축으로 서 있으면 훨씬 더 측정 가능 영역이 커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볼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세로로 누워 있으면 측정 가능 영역이 커진다라는 내용이 되면서 LFM이 좋다는 게 여기서 앰비귀티 펑션으로서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앰비귀티 펑션이죠. 아까 거는 uncertainty 펑션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uncertainty 펑션이고 이게 앰비귀티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앰비귀티 펑션이 정리를 하면은 앰비귀티 펑션이란 거는 어떤 레이더 파형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나타내는 그런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ambiguity 펑션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파형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ambiguity 펑션만이 아니고요.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는 걸 또 씁니다.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는 거는 왜 쓰냐 하면 그 밑에 지금 사실 나오는 내용들은 지금 다 example을 얘기한 거고 방금 얘기한 거가 주로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6장이 이렇게 대충 설명이 될 수 있고 7장에서는 펄스 컴프레션이 나오는데요. 7장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면은 어떤 레이더 파형을 우리가 판단할 때 ambiguity 펑션이 있었고요. 오토 코릴레이션이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왜 쓰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어떤 파형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나요? 이게 파형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어떤 시간축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대 측정 가능한 시간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리턴이 이 다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요까지는 괜찮죠. 왜냐하면은 요 파형이 여기서 측정이 되니까 얘가 보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이 파형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그 전에도 파형이 있을 테니까 얘가 보낸 걸로 착각을 하겠죠. 그래서 어느 이상은 한 파장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했던 거는 리니어 FM이라고 처음에는 주파수가 낮다가 점점 높아지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한 파장이 지나도 여기까지 와도 이 분의 게 여기가 이렇게 와도 충분히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파장이 이렇게 길어지는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LFM을 사용하는 이유였는데요. 자,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실제로 측정을 하게 될 때 이 주파수와 이 주파수가 차이가 지금 별로 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측정을 하는 거하고 여기서 측정을 하는 거하고 주파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와 여기서는 차이가 좀 나겠지만요. 첫 번째 주파수와 마지막 주파수는 차이가 나겠지만 근처에 있는 주파수는 만약에 노이즈가 끼는 경우에는 아주 가까운 이러한 옆에 있는 타겟들은 구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파수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신호를 보내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오토 콜레이션이라는 걸 그려보면은 자기 상관이니까 오토 콜레이션이라는 거는 옆에 있을 때 이게 자기와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 그 얘기죠. 오토 콜레이션의 정의는 R, XX, 타우는 기대치가 됐었고요. XT, XT 플러스 타우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XT와 XT 플러스 타우를 곱했을 때 기대값. 그래서 만약에 이게 타우 축일 때 어떤 신호가 이러한 만약에 사인 신호 같은 경우는 사인 신호를 오토콜레이션으로 넣었다 하면은 여기가 있고요. 타우가 만약에 타우가 0.1이다. 0.1인 경우에는 이 녀석이 살짝 0.1만큼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이쪽은 지금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네요.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죠. 0.1칸만큼요. 0.1만큼. 그러면 0.1만큼 가서 측정을 해보면 별 차이가 없다 이거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자기 지점하고요. 그래서 0.1칸만큼 가면은 자기 자신일 땐 제일 크고 왜냐하면 똑같은 녀석을 제곱하면은 왜 값이 커지니까 타우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값이 작아질 텐데 타우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역시 큰 값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요 자기 자신과 0.1칸만큼 간 내용과의 관계가 있으므로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이죠.
그래서 값이 여기도 값이 이렇게 큰 값이 꽤 큰 값이 나올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이런 신호는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가도 바로 값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 레이더 신호라는 거는 자기가 타워가 0일 때는 값이 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곱해지는 거니까요. 약간만 옆으로 가도, 약간만 타워가 있어도 값이 작아져야지 우리의 그 분해 능력이 좋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아까 봤던 싱크 아니죠? 리니어 FM의 경우도 이렇게 되죠. 신호가 LFM의 경우에도 만약에 타겟이 바로 옆에 있다. 타겟이 오는데 조금 옆에 있다고 하는 경우는 측정이 될 때 여기서 약간만 가는 것이므로 여기서 측정이 되면은 신호가 이 신호가 이제 주파수가 될 텐데 그러니까 요 신호가 여기서 주파수와 같은 것일 것이니까 여기서 재나 주파수 차이가 물론 있긴 하지만 이 주파수 차이가 상당히 컸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토 콜레이션을 봤을 때 어떤 아이디어라는 경우에 우리 그 파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0에서만 값이 크고요. 다른 데서는 값이 작은 경우 이 신호를 우리가 가장 좋은 레이더 파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토 콜레이션을 봤을 때 0에서만 값이 있고 나머지 값은 매우 작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레이더 파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그 펄스 컴프레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